안녕하세요. 루치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가 매매할 때, 계약서에 포괄 양도 양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포괄 양도 양수가 성립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님들이 좀 잘 알으셔야 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매매하는 매도자나 매수자도 더불어서 알면 좋은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사업 포괄량도 양수 관련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 중개사님들도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면 매매 계약서에 포괄양도 양수 계약만 명시하면 무조건 포괄양도 양수가 성립해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괄량도 양수를 하면은 매도자의 권리 의무를 매수자가 이제 다 승계해야 되는데요. 뭐 임대업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승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면은 뭐 기계장치나 종업원이나 그런 자산부채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괄 양도 양수라고 계약서에만 명시하면 부가세 주고받지 않아도 돼 라고 알고 계신 중개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좀 틀린 내용이죠. 반드시 실질적으로 포괄량도 양수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매도자가 임대업이면 매수자도 임대업이고 임차인 승계해야 되고 그런 경우만 포괄량도 양수가 성립하겠죠. 간혹 매도인 임대인인데 매수자는 임대를 안 할 건데도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당해 계약은 포괄량도 양수 계약이므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기로 한다. 이런 내용을 문구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제 이게 주제죠. 사실상 포괄양도 양수 계약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임대업인데 임차인을 승계하고 매수인도 임대업을 할 거예요. 근데 매도자나 또는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뭔가 이제 포괄양도 양수하면 매수자가 뭔가 저 사람의 어떤 체납된 세금부터 해서 혹시 뭔가 내가 모르는 모든 것까지 다 떠안는 거 아닌가 해서 이거 계약서에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걸 넣지 않으면 포괄양도 양수가 성립하지 않는지 실제는 포괄양도 양수인데 뭐 계약서에 이거를 명시하지 않으면 포괄양도 양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역시 틀린 내용이죠. 사실상을 포괄양도 양수라면 이건 포괄양도 양수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입증은 하셔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포괄양도 양수로 넘길 때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다 넘긴 거니까 매도자는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폐업 신고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이제 폐업 체크하시고 여기 폐업 사유란에 쭉 보면은 뭐 사업 부진, 행정처분 뭐 쭉쭉쭉쭉 하다가 양도 양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도 양수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사업 양도 양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업 양도 내용 포괄 양도 양수의 경우만 적음하면서 양수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당장은 이제 매매할 때는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주인등록번호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요 밑에 쭉 보시면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4번도 같이 제출하십시오. 가로치고 포괄 양도 양수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포괄량도 양수일 때는 폐업 신고서란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포괄량도 양수 계약서도 첨부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사업 양도 신고서라는 요 양식까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이제 물론 이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는 실무에서는요, 임대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차인만 승계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승계하는 거야, 뭐, 계약서상에 충분히 내용을 명시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특약사항에 당해계약은 포괄량도 양수라는 문구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거의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임대 외업,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제조업이다 이럴 경우는 이제 내용이 틀려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어떤 자산 부채랄지, 그러니까 자산의 뭐 기계 장치랄지 이런 거 다 넘겨야 되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게 가치가 얼마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부채 또는 뭐 영업권 이런 걸 다 평가를 해야 되고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사실상. 그래서 임대 외업 같은 경우는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 외업은 임대업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만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대부분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들이 그거죠. 이제 담당자한테, 공무원한테 이거는 사업 포괄 양도 양수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함으로써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 주고받지 않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사업 양도 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양도자나 양수자가 미등록인 경우, 그러니까 그 아예 사업 그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양수자가 그 임대업 하기로 했는데 등록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이런 경우도 포괄 양도 양수가 성립하냐라고 했을 때 내용을 보면 이렇죠. 거래 당사자 간의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 신고 시 폐업 사유에 사업 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폐업할 때 모르고 이런 거 체크 안 했어요. 나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사업부진 이런 데다 체크하고 그냥 끝냈어요. 이랬을 때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 양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저희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죠. 실질이. 그래서 실질이 사업 포괄 양도 양수라면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폐업 사유란에 양도를 체크를 안 했더라도, 그래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공무원이 왜 니들 부가세 주고받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실질이 사업 양도라는 거를 입증만 하시면 그 포괄 양도 양수에 그 문제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시 양도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 그러니까 간혹 양도자가 아예 사업자가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가인데 임대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사업자를 안 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양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양도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라면 어찌 됐건 간에 당장의 부가세 문제는 없겠죠. 당장에 저희가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업의 양수자가 이제 사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을 지연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즉 매수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손 쳐도 매도자가 사업 양도로 해서 부가세 주고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집행기준에 나온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인데요. 이거 한번 간단히 보시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했다. 다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다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양도하면 당연히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을 말하는 거겠죠. 매매업이나 건설업자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부동산들은 상품이죠, 상품. 우리가 사업 양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상품이기 때문에 사업 양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상품의 양도겠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인데 종업원의 전부나 기계장치,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했다. 포괄 양도 양수는 말 그대로 포괄이기 때문에 뭐 종업원 뿐만이 아니라 기계설비 모든 거를 다 넘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에 관한 권리를 승계시키는 경우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임대업에서 조심하셔야겠죠. 임차인에게 넘기는 거는 사업 양도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과세 대상 사업용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동일한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를 양도했어도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